지난주 3월 17일부터 18일까지 이서연 이름으로 예약된 객실이 있나요? 잠시만요. 네, 확인됩니다. 이서연 고객님께서는 최재훈 고객님과 함께 트윈 스위트룸으로 체크인하셨습니다. 그 순간 심장이 멈춘 듯 했습니다. 귀에서 멀리 종소리가 울리는 것 같았고 눈앞에 세상이 서서히 흐려졌습니다. 입에서 나온 말은 감사합니다. 단 한마디뿐이었습니다. 아내의 외투에서 스쳐 지나간 향수 냄새 하나가 이 모든 일의 시작이었습니다. 나는 서울에서 평범하게 살아가던 48살의 남편이었고 사랑이라 믿어온 결혼 생활은 단지 조금씩 금이 가고 있는 줄도 모른 채 버티고 있었습니다. 출장이 잦은 아내를 이해하려고 애쓰던 어느 날 낯선 화이트 티 향이 옷깃에 남아 있었고 그 작은 냄새가 결국 호텔 프런트 직원의 한 문장으로 잔혹한 진실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아내의 이름과 다른 남자의 이름이 나란히 불리고 스위트룸이라는 단어가 그들 뒤에 붙는 순간 지난 5년의 결혼 생활이 어떤 얼굴을 하고 있었는지 비로소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결말은 당신의 기대를 완전히 뒤흔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감정에 있습니까?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세요. 방탐정의 더블 파일과 함께 더 크고 흥미로운 이야기를 속으로 떠나보세요. 나는 서울의 한 중학교에서 역사를 가르치는 유지하다. 올해 48이 되었고 교단에 선 지도 20해가 넘었다. 사람들은 내게 안정된 직장과 잔잔한 가정을 가진 사람이라 말한다. 나 역시 그렇게 믿어왔다. 세상에 뒤늦은 행복은 없다고, 지금 이 평온이 곧 인생의 답이라고 생각했다. 결혼한 지 15년, 우리는 오랜 친구처럼 지냈다. 대화는 줄었지만 싸움도 없었고 주말이면 함께 장을 보고 저녁에는 같은 TV 프로그램을 보았다. 아내 한지은은 여인사 PR팀 매니저로 일한다. 성실하고 유능했다. 잦은 출장은 그녀의 일상이 되었고 나는 그걸 이해하는 남편이라 자부했다. 그 믿음이 얼마나 순진한 착각이었는지 그때는 몰랐다. 모든 건 한순간의 냄새에서 시작됐다. 어느 봄밤이었다. 지은이 출장을 마치고 돌아온 날 나는 그녀의 외투를 받아 걸어주다 잠시 멈췄다. 익숙하면서도 낯선 향기였다. 따뜻하지만 묘하게 낯선 화이트티 향이 섞여 있었다. 처음 맡는 냄새는 아니었다. 한 달 전 회식 자리에서 회사 팀장 최재훈이 짙게 풍기던 바로 그 향이었다. 그는 지은의 상사이자 내가 몇 번 마주친 적 있는 사람이다.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다. 하지만 곧 스스로를 다그쳤다. 설마 그런 일은 드라마에서나 있지. 그렇게 합리화하며 외투를 옷장에 넣었다. 그래도 이상했다. 냄새가 너무 선명했다. 내가 걸어둔 그 코트는 하루가 지나도 향이 사라지지 않았다. 그날 밤 아내가 씻고 나와 평온하게 커피를 마시는 모습을 보며 이상한 생각이 스쳤다. 이번 출장은 어땠어? 늘 그렇지 뭐. 혼자라 심심했어. 그 대답은 언제나 같았지만 그날따라 어딘가 미세하게 어긋나 있었다. 말끝의 얇은 웃음이 습관처럼 가볍게 내뱉은 말이 이상하게 들렸다. 나는 그날부터 향기에 민감해졌다. 출근길 현관에서도 세탁기에서도 그녀의 외투에 코를 가까이 대곤 했다. 다시 그 향이 날까봐. 하지만 며칠이 지나자 향은 완전히 사라졌다. 불안도 함께 묻히는 듯했지만 가슴속 어딘가에는 지워지지 않는 얼룩이 남았다. 회사 체육대회 날 나는 우연히 최재훈을 다시 보았다. 그는 여전히 같은 향수를 썼다. 코끝이 시릴 만큼 익숙한 향이었다. 그 순간 머릿속에서 하나의 장면이 떠올랐다. 출장을 다녀온 지은의 코트, 그리고 이 향기. 그날 저녁 나는 처음으로 그녀의 말이 거짓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아무 근거도 없었지만 묘한 예감이 내 안에서 자라기 시작했다.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불편함이 하루 종일 따라다녔다. 그날 밤 아내가 잠든 후 나는 오래도록 천장을 바라보았다. 그 향기는 사라졌지만 의심은 냄새보다 오래 남았다. 서울의 봄은 유난히 바람이 잔잔했다. 하지만 그날 이후로 내 마음엔 늘 바람이 불었다. 나는 올해 48, 고등학교에서 역사를 가르친다. 사람의 역사는 반복된다고 아이들에게 말하지만 내 인생이 그 말을 증명하게 될 줄은 몰랐다. 아내 지은과 결혼한 지도 어느덧 15년, 긴 세월 동안 우리는 무난하게 살아왔다. 크게 싸운 적도
특별히 뜨거운 순간도 없이 그저 평범했다. 서로를 의지하기보다 익숙함으로 버티는 관계였지만 나는 그게 사랑의 또 다른 형태라 믿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주 사소한 냄새 하나가 그 믿음을 뒤흔들었다. 출장을 다녀온 지은의 외투를 정리하던 밤, 낯선 향기가 스쳤다. 부드럽지만 낯선 화이트 티 향이었다. 처음엔 단순한 착각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이상하게 그 향이 마음에 남았다. 그 향수는 회사에서 함께 일하던 최재훈 팀장이 자주 쓰던 향이었다. 한 번 맡으면 잊을 수 없는 향이었고 지은의 외투에 남아있을 리 없는 냄새였다. 며칠 뒤 아내 회사의 봄 체육대회에 초대받았다. 거기서 그 팀장을 다시 봤다. 멀리서 풍겨오는 그 향기가 나를 단번에 얼어붙게 만들었다. 지은은 자연스러운 얼굴로 그와 인사를 나눴다. 지난 출장 때 도움 많이 받았어요. 그 한마디에 심장이 내려앉았다. 제주도에 혼자 다녀왔다던 그녀의 말이 순식간에 거짓이 되었다. 그날 밤 나는 침대 옆에서 뒤척였다. 아내의 숨소리는 고요했지만 내 머릿속은 시끄러웠다. 의심은 조용히 자라났다. 잠든 아내의 휴대전화를 열었다. 잠금 비밀번호는 여전히 내 생일이었고 화면 속엔 아무 기록도 없었다. 통화 목록도 메시지도 깨끗했다. 마치 누군가 일부러 지운 흔적 같았다. 그녀의 캘린더에 적힌 다음 주 일정이 눈에 들어왔다. 또 제주도 출장이었다. 나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그래, 이번엔 진짜일 거야. 그냥 일 때문이겠지. 그 말을 수십 번 되뇌며 겨우 잠에 들었다. 사흘 뒤 주말 아침이었다. 집안 청소를 하다 드레스룸 구석에서 낯선 카드 한 장이 떨어졌다. 루미에르 오션 스위트 호텔. 카드 뒤편엔 볼펜으로 적힌 숫자 22045.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다.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다. 혼자 출장 가던 사람이 호텔 룸키를 이렇게 가지고 있을 리가 없었다. 이성으로는 합리화를 시도했다. 출장 중에 잃어버린 걸까? 직원이 준 기념품일 수도 있지. 하지만 마음속 금은 이미 생겼다. 작은 균열은 시간이 지나며 틈이 되고 그 틈으로 의심이 스며들었다. 그날 밤 나는 그녀를 유심히 바라봤다. 휴대전화를 손에서 놓지 않았고 문자가 오면 눈빛이 미묘하게 흔들렸다. 거울 앞에서 화장을 고치며 나를 힐끗 보는 눈빛이 낯설었다. 지난 출장 때 호텔 어땠어? 그냥 그랬지. 싱글룸이라 심심했어. 싱글룸. 하지만 내가 본 카드엔 더블룸 번호가 적혀 있었다. 그날 밤 나는 그 호텔의 홈페이지를 찾아봤다. 1200번대는 모두 커플룸이었다. 손끝이 차가워졌다. 무너지는 기분이었다. 그날 이후로 나는 더 이상 평범하게 숨 쉴 수 없었다. 지은의 외투에서 향기가 사라졌는데도 내 머릿속엔 여전히 그 냄새가 남아있었다. 하얀 차향, 이제는 배신의 냄새로만 느껴졌다. 그날 밤 명함에 대해 물어보려다가 입을 다물었다. 괜히 캐물었다가 의심 많은 남편으로 보일까 두려웠다. 하지만 아무 일도 없다는 듯 넘길 수도 없었다. 지은이 잠든 뒤 나는 다시 그 가방을 꺼냈다. 서류 사이로 여권 지갑이 보였다. 거기엔 낯선 카드 한 장이 들어있었다. 루미에르 오션 스위트 포인트 카드. 적립 내역을 확인하니 지난달에도 같은 호텔에서 숙박한 기록이 있었다. 날짜는 그녀가 제주 출장을 다녀온 바로 그 주였다. 게다가 객실 타입은 스위트 더블룸. 혼자 갔다던 출장, 그런데 왜 더블룸이었을까? 손끝이 떨렸다. 나는 계속 합리화를 시도했다. 회사에서 단체 예약을 했겠지. 포인트는 그냥 시스템상 등록됐을 거야. 하지만 머리는 그렇게 계산해도 마음은 이미 알고 있었다. 의심은 일단 뿌리를 내리면 스스로 자라난다. 다음 날 수십 번을 고민하다가 호텔로 전화를 걸까 말까 망설였다. 전화번호를 누르다 지우기를 반복했다. 아직은 용기가 나지 않았다. 지은을 사랑했다. 아직은 믿고 싶었다. 이 모든 게 내 착각이길 간절히 바랐다. 며칠 뒤 그녀가 또 출장을 간다고 말했다. 이번에도 제주도, 이틀 일정이라고 했다. 이번엔 혼자 가는 거야? 응, 이번엔 진짜 혼자야. 팀원들 일정이 다 안 맞아서 그녀는 태연했다. 그날 밤 짐을 꾸리며 말하길 이번 출장 진짜 고되겠다. 혼자라 외로울 것 같아. 나는 아무 말도 못했다.
안쓰러움과 의심이 뒤섞인 감정이 목구멍을 막았다. 이틀 뒤 공항으로 마중을 나갔다. 그녀는 피곤한 얼굴로 돌아왔다. 늘 그랬듯이 자연스러웠다. 집에 오자마자 샤워를 했고 나는 조용히 가방을 정리했다. 그때 구겨진 영수증 조각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아주 작은 종이 조각이었지만 내 눈엔 불길처럼 번졌다. 2인 스파 패키지 조식 포함. 가슴이 내려앉았다. 혼자였다면 결코 받을 수 없는 도장이 찍혀 있었다. 쓰레기통을 뒤져 조각을 맞춰보니 호텔 레스토랑 영수증이었다. 날짜는 출장 기간과 정확히 일치했다. 그건 더 이상 우연이 아니었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향수 냄새, 명함, 그리고 이번엔 커플 스파 영수증. 이 모든 게 우연일 리 없었다. 정말 내가 예민한 걸까? 아니면 진실이 내 앞을 스치고 있는 걸까? 며칠 동안 수업에도 집중할 수 없었다. 아이들이 말했다. 선생님, 요즘 왜 그래요? 얼굴이 피곤해 보여요. 나는 웃으며 넘겼지만 내 안의 세계는 이미 금이 가 있었다. 지은의 행동은 조금씩 변해갔다. 출장 전에 심심할 테니 자주 연락하자던 사람이 요즘엔 출장 중엔 바빠서 연락 못할 거야 라고 먼저 선을 그었다. 주말에 장을 보러 나가도 평소와 달랐다. 평소엔 관심 없던 고급 화장품을 집어들었다. 출장 가면 피부가 상해서 그래. 하지만 그 눈빛은 내게 향하지 않았다. 새 향수도 샀다. 장미향이 은은한 고급 브랜드였다. 요즘 회사에서 다들 이거 써. 유행이야. 이상하게도 그 향은 집에서는 한 번도 맡을 수 없었다. 야근도 잦아졌다. 예전엔 6시면 퇴근하던 사람이 요즘은 늦게까지 회사에 남았다. 팀 분위기가 요즘 좀 그래서 회식이 잦아. 하지만 그 말이 있던 날 회사 근처를 지나가면 불이 꺼져 있었다. 그녀는 어디에 있었을까?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생각도 많아졌다. 나는 도대체 뭘 보고 있는 걸까? 내가 만든 그림자인가? 아니면 정말 벌어진 일인가? 한때 사랑이었던 마음이 이제는 증거를 찾는 눈으로 변해 있었다. 그게 더 고통스러웠다. 그날 밤 나는 결국 결심했다. 더 이상 모른 척 살 수 없었다. 사랑이 의심으로 썩어가고 있는데 그걸 외면한다는 건 비겁함이었다. 월요일 아침 목에 뭔가 걸린 듯한 기분으로 학교에 갔다. 칠판 앞에 섰지만 글씨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학생들이 물었다. 선생님, 어디 아프세요? 나는 웃어 넘겼지만 속은 텅 비어 있었다. 점심시간 교무실 한켠에 앉아 명함을 꺼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망설임 끝에 전화번호를 눌렀다. 네, 루미에르 오션 스위트 호텔입니다. 안녕하세요. 지난주 3월 17일부터 18일까지 이서연 이름으로 예약된 객실이 있나요? 잠시만요. 네, 확인됩니다. 이서연 고객님께서는 최재훈 고객님과 함께 트윈 스위트룸으로 체크인하셨습니다. 그 순간 심장이 멈춘 듯했다. 귀에서 멀리 종소리가 울렸고 세계가 희미해졌다. 입에서 나온 말은 감사합니다. 그 한마디뿐이었다. 전화를 끊고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칠판 위에 적은 글씨가 흐릿해지고 학생들의 목소리가 먼 바다의 파도처럼 희미했다. 7년을 알고 5년을 함께 살아온 사람, 그토록 믿었던 사람이 내 등 뒤에서 다른 세상을 살고 있었다. 수업을 다른 선생님께 맡기고 조용히 학교를 나왔다. 집으로 가는 길, 손에 과자와 음료수를 가득 들고 있었다. 무엇을 하려 샀는지도 모르겠는데 그냥 손이 가는 대로 집었다. 머릿속이 멈추면 손이라도 움직여야 할 것 같았다. 집에 돌아오자마자 소파에 앉아 멍하니 있었다. 퇴근한 지은이 문을 열고 들어왔다. 오빠, 왜 이렇게 일찍 왔어? 그냥 좀 일찍 오고 싶었어. 그녀는 피곤한 얼굴로 웃었다. 그 표정이 이토록 잔인하게 보일 줄은 몰랐다. 어떻게 저 눈으로 거짓말을 할 수 있을까? 그 밤 잠이 오지 않았다. 옆자리에서 들려오는 숨소리가 예전엔 따뜻했는데 이젠 낯설었다. 진실을 알고 있는 내가 그녀 곁에 누워있다는 게 모순처럼 느껴졌다. 다음날 아침 지은은 아무 일 없다는 듯 출근 준비를 했다. 오늘 야근이야. 저녁은 챙겨 먹어. 그 문자를 보는 순간 분노가 치밀었다. 진짜 야근일까? 아니면 또 그 사람을 만나는 걸까? 혼자 라면을 끓였다.
텔레비전에서 흘러나오는 드라마도 불륜 이야기였다. 어디를 돌려도 비슷한 장면뿐이었다. 결국 리모컨을 던져버리고 불을 꺼버렸다. 방 안은 조용했고 그 조용함 속에서 내 생각만 커졌다. 밤 11시쯤 지은이 돌아왔다. 정말 피곤하다. 샤워만 하고 잘게. 욕실 불빛 아래서 그녀의 그림자가 흔들렸다. 나는 가방을 열어보았다. 새로운 헤어 제품, 고급 마스크팩, 낯선 각질 제거제. 출장 준비물이라고 하기엔 너무 섬세했다. 그녀가 나온 뒤 침대에 누웠다. 지은의 숨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렸다. 나는 눈을 감은 채 생각했다. 언제부터였을까? 언제부터 우리 사이가 이렇게 멀어졌을까? 언제부터 그녀의 숨소리가 내게 거짓으로 들리기 시작했을까? 아침 햇살이 유난히 차가웠다. 그녀를 배웅하며 다음 출장은 언제야? 하고 물었다. 아직 예정 없는데 왜? 지은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다. 그녀의 캘린더에는 이미 다음 주 출장 일정이 있었다. 그날 밤 나는 학교에 병가를 냈다. 이번에도 출장이라고 했다. 목적지는 부산 1박 2일 일정. 팀원들하고 같이 가? 응, 5명이나 가. 진짜 회사 일이야. 그녀의 말투는 단호했고 그 단호함이 오히려 불안했다. 점심시간이 지나자 나는 결심했다. 더는 머릿속 상상으로 괴로워할 수 없었다. 진실을 직접 확인해야 했다. 택시를 타고 인천공항으로 향했다. 부산행 오후 2시 비행기표를 끊었다. 손끝이 떨렸고 숨이 가빠졌다. 마치 내 인생 전체가 이 한순간으로 향하는 것 같았다. 탑승 게이트 앞 검은 재킷을 입은 지은이 보였다. 그 옆엔 최재훈 팀장이 서 있었다. 둘은 웃으며 이야기했다. 다른 팀원은 어디에도 없었다. 그 웃음이 내게는 조롱처럼 들렸다. 비행기 안에서 나는 5줄 뒤에 앉았다. 두 사람의 대화가 들려왔다. 이번엔 어느 호텔이야? 신라 호텔로 예약했어. 오션뷰룸으로. 지난번 제주 호텔도 좋았는데. 그 대화를 듣는 동안 심장이 불덩이처럼 뛰었다. 분노와 수치, 배신감이 한꺼번에 밀려왔다. 부산에 도착하자 그들은 택시로 향했다. 창문 너머로 최재훈이 그녀의 짐을 들어주며 문을 열어주는 모습이 보였다. 언젠가 나도 그렇게 했었다. 그 모습이 그대로 날 찢었다. 신라 호텔 로비. 그녀는 프런트 직원에게 웃으며 말했다. 매번 여기 오니까 이제 익숙하네요. 매번. 그 단어 하나가 칼처럼 가슴을 찔렀다.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 그녀는 이미 오래전부터 그 남자와 함께였던 것이다. 나는 로비 구석에 앉아 그들을 바라봤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기 전 둘이 손을 잡는 모습이 보였다. 모든 게 명확해졌다. 의심이 확신이 되었고 확신이 분노로 변했다. 밤이 되자 호텔 주변을 맴돌았다. 지금 당장 올라가 따질까? 아니면 끝까지 지켜볼까? 결국 나는 선택했다. 진실을 기록하겠다고. 증거가 필요했다. 호텔 직원에게 부탁해 옆방을 예약했다. 그리고 작은 녹음기를 설치했다. 손이 덜덜 떨렸다. 이런 일을 내가 직접 하게 될 줄은 몰랐다. 하지만 진실을 알기 위해선 이 방법뿐이었다. 병 너머로 그들의 웃음이 흘러나왔다. 잔잔한 음악 소리, 와인 잔이 부딪히는 소리, 낮은 대화. 오늘 저녁엔 뭐 먹을까? 부산은 회가 유명하잖아요.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익숙했다. 그 남자에게만 그런 목소리를 내고 있었다. 그날 새벽 5시 나는 녹음기를 회수했다. 파일은 6시간 분량이었다. 아침 인사, 대화, 그리고 부서지는 신뢰의 소리까지. 모든 게 그 안에 담겨 있었다. 이제는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었다. 모든 게 끝났다는 걸 나는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날 처음으로 결심했다. 이 배신에 응답하겠다고. 그녀가 내게 준 상처의 무게만큼 똑같이 돌려주겠다고. 녹음 파일을 처음 끝까지 들은 그 밤 나는 끝없이 울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익숙했고 그 익숙함이 칼이 되어 심장을 찔렀다. 오빠랑 있으면 정말 행복해. 그녀의 웃음, 숨소리, 다정한 말투. 그 모든 게 한때 내 옆에서 들리던 것들이었다. 이제 그 목소리가 다른 남자에게 속삭여지고 있었다. 하지만 울고 있을 수만은 없었다. 진실을 알아버린 이상 행동해야 했다. 서울로 돌아온 다음 날
나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다. 이혼 전문 변호사였다. 모든 걸 말했고 녹음 파일을 건넸다. 변호사는 잠시 듣더니 표정이 굳어졌다. 이 정도면 충분히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진이 있으면 더 확실하겠어요. 그 말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미 마음속에서 모든 준비가 끝났으니까. 며칠 뒤 그녀가 또 출장을 간다고 말했다. 이번에도 제주도였다. 나는 병가를 내고 따라갔다. 렌터카를 빌려 호텔 주차장에 차를 세웠다. 그들이 함께 호텔로 들어가는 모습을 카메라에 담았다. 레스토랑에서 식사하는 장면, 해변을 거닐며 팔짱을 끼는 모습, 수영장에서 함께 웃는 순간까지 모든 장면이 내 손안의 렌즈 속에 기록되었다. 마지막 날 체크아웃하는 그들의 뒷모습을 찍었다. 지은이 그 남자를 껴안았다. 그 순간 내 마음속 마지막 끈이 끊어졌다. 이제 끝이었다. 집으로 돌아와 다시 녹음 파일을 들었다. 사랑한다는 말, 서로를 걱정하는 말. 그녀가 나에게 했던 말투 그대로였다. 자기야, 남편이 요즘 의심하는 것 같아. 최재훈의 낮은 목소리가 뒤따랐다. 걱정 마. 흔적 없이 처리하는 법을 알아. 그들은 불륜을 죄책감 없이 즐기고 있었다. 변호사에게 모든 자료를 넘겼다. 사진, 녹음, 일정표, 숙박 내역. 이 정도면 완벽하네요. 그 말이 칼보다 날카롭게 들렸다. 완벽한 증거, 완벽한 배신. 그 후로 며칠 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다. 5년의 결혼 생활이 허무하게 무너지고 있었다. 그러나 나는 울지 않았다. 이제는 싸워야 했으니까. 나는 회사 윤리팀으로 익명 제보를 보냈다. 영업팀 최재훈 팀장이 출장 중 부하 직원과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음. 증거 첨부. 그리고 동시에 상간남 소송을 준비했다. 그녀가 만든 거짓의 탑을 무너뜨릴 준비였다. 며칠 후 윤리팀에서 내부 조사가 시작되었다. 회사 복도에서 들려오는 소문들이 서서히 퍼졌다. 최 팀장 출장건 때문에 감사 들어왔대. 그 부하 직원이 누군데? 이름이 오르내리기 시작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교무실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빛이 유난히 차가웠다. 그 빛 아래서 나는 서류를 정리했다. 이혼 소송 신청서, 상간남 손해배상 청구서, 그리고 증거 파일들. 모든 게 정리되었다. 끝이 다가오고 있었다. 그날 밤 마지막으로 그녀의 사진을 바라봤다. 결혼식장에서 웃고 있는 얼굴이었다. 그 미소가 이제는 낯설었다. 나는 조용히 사진을 서랍 안으로 밀어 넣었다. 그리고 생각했다. 이제 진짜 끝이다. 그녀의 거짓도 나의 망설임도 오늘로 끝이다. 출장에서 돌아온 지은은 아무 일 없다는 듯 피곤하다는 말을 남기고 일찍 잠이 들었다. 그녀의 숨소리가 들리는 동안 나는 마지막 결심을 굳혔다. 이제 끝내야 했다. 다음 날 아침 출근 준비로 분주한 그녀에게 서류 봉투를 건넸다. 이게 뭐야? 열어봐. 지은은 봉투를 열었고 그 순간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 안엔 이혼, 소장, 위자료 청구서, 그리고 상간남 최재훈에 대한 고소장이 있었다. 호텔 영수증, 녹음 파일 전사본, 사진 증거까지 모든 게 그 안에 담겨 있었다. 오빠, 이게 뭐야? 몇 달 동안 출장 간다더니 다 그 사람이었잖아. 이제 끝이야. 지은은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다. 손끝 하나 움직이지 못한 채 고개를 숙였다. 미안해. 미안하다고 되는 게 아니야. 이제 법대로 하자. 그날 그녀는 집을 나갔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오래도록 귓가에 남았다. 며칠 후 회사에서 연락이 왔다. 윤리위원회에서 조사가 시작됐다는 소식이었다. 나는 고발장을 쓸 때 손이 떨렸지만 마음은 단단했다. 이건 개인적인 복수가 아니라 부정한 관계를 바로잡는 일이다. 스스로 그렇게 되뇌며 떨리는 손끝으로 서명을 남겼다. 서류를 건네기 전날 밤 한참을 고민했다. 이게 옳은 일일까? 하지만 너무 많이 받고 너무 오래 버텼다. 그녀가 봉투를 열어보던 순간 하얗게 질린 얼굴을 잊을 수 없다. 그 안엔 거짓과 배신의 모든 흔적이 들어있었으니까. 며칠 뒤 동료 교사를 통해 소식을 들었다. 윤리위원회 조사에서 최재훈은 처음엔 부인하다가 증거를 보고
결국 인정했다고 했다. 회사에서는 중징계가 내려졌고 업계에서도 사실상 매장된다고 했다. 서연 역시 다른 부서로 옮겨졌지만 얼마 버티지 못하고 스스로 퇴사했다. 이혼 조정 중에도 그녀는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변호사를 대신 보내 모든 요구를 받아들이겠다고만 했다. 나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모든 대답은 이미 증거에 있었다. 결국 법원은 위자료 2천만 원, 상간남 손해배상 5천만 원을 인정했다. 총 7천만 원. 5년의 결혼 생활이 그 금액으로 끝났다. 며칠 뒤 처음 향수 냄새를 맡았던 그 호텔 근처를 다시 찾았다. 커피숍 창가에 앉아 거리를 바라봤다. 그때의 바람, 그 냄새가 아직도 기억났다. 그 향수 냄새만 아니었으면 아직도 모르고 살았겠지. 작은 단서가 이렇게 큰 진실을 밝혀낼 줄 누가 알았을까? 이제 나는 혼자다. 하지만 외롭지 않다. 의심하지 않아도 되는 삶, 거짓이 없는 공기 속에서 숨을 쉰다. 그 향기, 이제는 내게 아무 의미도 없다. 향수 냄새, 명함 한 장, 구겨진 영수증 조각들. 그 사소한 것들이 결국 내 삶의 진실을 밝혀냈다. 책상 서랍을 열면 아직도 그 명함이 있다. 구겨진 종이 위엔 희미하게 12045라는 숫자가 남아있다. 그걸 볼 때마다 씁쓸하게 웃음이 난다. 그 조그만 종이 한 장이 내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으니까. 위자료와 손해배상금 총 7천만 원. 그 돈은 내게 새로운 시작의 밑거름이 되었다. 작은 오피스텔을 얻고 필요한 물건들을 하나씩 채워 넣었다. 처음엔 너무 조용했다. 집안 어딜 둘러봐도 우리의 흔적이 없다는 게 낯설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고요함이 편안해졌다. 거짓의 소리 대신 나만의 호흡으로 채워진 공간. 그게 진짜 평화였다. 학교에 복귀하자 동료 교사들이 조심스레 물었다. 괜찮아요? 힘들지 않아요? 나는 미소 지으며 답했다. 이제 진실을 알았으니 괜찮아요. 그건 진심이었다. 거짓 속에 사는 것보다 혼자 사는 게 훨씬 나았다. 새 학기가 시작되던 날 한 학생이 물었다. 선생님, 왜 반지 안 껴요? 나는 잠시 웃었다. 이제 필요 없게 됐어. 아이들은 무슨 뜻인지 몰랐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다. 얼마 전 최재훈이 다른 회사에 입사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하지만 곧 그마저도 들통나서 다시 나왔다고 했다. 서연 역시 다른 중소기업에 들어갔지만 오래 버티지 못했다. 두 사람의 분류는 결국 그들의 인생까지 무너뜨렸다. 가끔은 그 호텔 근처 카페에 들른다. 창밖으로 호텔이 보인다. 그곳을 바라보며 커피를 한 모금 마신다. 그날 향수 냄새를 맡지 못했다면 어땠을까? 그 명함을 발견하지 못했다면 나는 아직도 속아서 살고 있었을까? 생각할수록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다. 후회도 분노도 이제는 사라졌다. 나는 두 가지를 배웠다. 첫째, 작은 신호를 무시하면 안 된다. 둘째, 진실을 마주하는 건 아프지만 결국 자유를 준다. 지금의 나는 혼자이지만 결코 외롭지 않다. 스스로 선택한 삶 속에서 숨쉬는 법을 배웠다. 거짓된 사랑보다 진정한 자유가 훨씬 값지다는 걸 이제야 정말로 깨달았다. 지금 당신의 마음은 어떤가요? 이야기를 읽으며 떠오른 감정이나 생각이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당신의 진심 어린 한마디가 누군가에겐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짧은 이야기 속에 작은 온기나 잊고 지낸 감정 하나라도 담겨 있었다면 그것만으로 이 이야기는 충분히 의미 있는 시간이었을 거예요.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공유는 이런 따뜻한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의 하루에 조용히 스며들 수 있는 힘이 됩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당신의 하루에도 조용한 평안과 따뜻한 사람이 함께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